자, 이번 시간에는 패러렐 이미징이라는 MRI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나왔던 우리 샘플링이라든지 MRI에 대한 기초 내용들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적게 얻음으로써 그 Fast MRI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MRI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얻습니다. 이걸 K-스페이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얘를 inverse 2D FT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로 만들어냅니다. 얘를 reconstruction이라 한다고 했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K-스페이스를 굉장히 촘촘하게 샘플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와 같이 x1이란 영역에서는 x1 값이 있을 거고 x2란 영역에서는 x2의 값이 독립적으로 서로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스캔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every other line을 얻는다고 할게요. 한 줄 얻고 그 다음 줄 얻지 않고 그 다음 줄 얻고 그 다음 줄 얻지 않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얻게 된다면 샘플링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영상은 이와 같은 엘리어싱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위치, 원래 x2의 위치에서는 x1 값과 x2 값이 합쳐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얻었을 때 저 위치의 값이 x1과 x2가 더해진 값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해내는 방법이 있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원래대로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패러렐 이미징은 이와 같이 언더 샘플링을 통해서 엘리어싱이 된 영상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그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멀티 채널 코일이라고 부르는 RF 코일에서 RF가 하나의 코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32개라든지 그런 많은 숫자의 코일로 구성된 코일로 데이터를 얻어서 영상 처리를 통해서 이 두 정보를 겹쳐진 정보를 분해하게 됩니다. 한 가지 굉장히 단순한 예로 우리가 두 개의 코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핑크 코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린 코일이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코일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고 되게 로컬해서 근처 영역은 코일에서 그 신호를 봤을 때 되게 크게 보고 멀리 갈수록 그 신호 정보가 점점 작게 들어와서 코일의 위치에 따라 코일과 뇌의 위치에 따라서 센시티비티, 신호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이 센시티비티가 줄어드는 걸 센시티비티 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연히 핑크 코일도 그린 코일과는 다른 센시티비티 맵을 갖게 되고요. 핑크 코일도 역시 핑크 코일 근처에서는 센시티비티가 되게 높고 핑크 코일에서 멀리 가면 센시티비티가 떨어지는 식의 센시티비티를 갖게 되겠죠. 자, 이 문제를 되게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코일에서 매저한 매저먼트 값을 MI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M1은 첫 번째 코일이 매저한 값, 그 다음에 M2는 두 번째 코일, 여기서 첫 번째 코일은 핑크 코일, 두 번째 코일은 그린 코일이라고 할게요. 그 각각의 매저먼트 값을 M1, M2라고 하고 코일이 갖는 센시티비티, 첫 번째 코일이 첫 번째 위치에 또 핑크 코일이 첫 번째 위치에 갖는 그 센시티비티를 C11이라고 하고 첫 번째 코일, 핑크 코일이 두 번째 위치, 아까 보여드렸던 X1과 X2의 그 두 X2의 위치에서의 센시티비티를 C12라고 하면 우리 첫 번째 매저먼트, 코일의 매저먼트 M1은 C11 곱하기 X1 위치에서의 값이죠. 플러스 C12 곱하기 X2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M1이란 것은 M1에서의 위치에서의 매저먼트는 첫 번째 코일, 핑크 코일이 가지는 두 개의 신호가 겹쳐진 그 X1과 X2에서 나온 모든 신호. 하지만 그 각각이 X1은 첫 번째 코일이 첫 번째 위치에서 매저하는 센시티비티, 그 다음에 그 X2에 대해서는 첫 번째 코일이 두 번째 코일에서 보는 센시티비티를 곱한 것이 내가 매저한 핑크 코일이 매저한 신호여서 첫 번째 이퀘이션과 같이 됩니다. 똑같은 이유로 두 번째 같은 이퀘이션을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이미 설명을 했지만 X1은 X1 로케이션에서의 실제 true 시그널, 겹치지 않았을 때 시그널 값이고
x2는 x2 위치에서의 true 시그널 값입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단순한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건 x1과 x2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매트릭스화하고 m은 cx라는 매트릭스화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x, 이건 x1과 x2로 구성된 벡터가 되겠죠. 걔는 c의 인버스의 m을 만들면은 굉장히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럼 c는 어디서 받느냐? 네, 이거는 우리가 미리 매저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데이터들로부터 에스티메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c를 매저하기 위한 코일 센시티비티를 매저하기 위한 MRI 촬영을 한 번 더 한다든지 그런 식을 통해서 얻어내게 되는 게 c입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c라는 매트릭스가 인버전이 가능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이고 이거는 일종의 코일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C의 인버전을 위한 컨디션 넘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을 기억한다면 코일 개수가 많고 우리가 패러렐 이미징 할 때 빼먹는 라인이 드물면은 MRI가 이 영상을 원래대로 잘 복원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센시티비티 맵은 굉장히 중요한 맵이고 얘는 데이터로부터 주로 에스티메이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서브젝트마다 실제로는 얻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문제를 아까처럼 이미지 도메인에서 풀면은 얘를 센스라는 테크놀로지라고 부르고 센스는 좀 방금 본 거 같아요. 거의 방금처럼 그 C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인버전에서 박스별로 문제를 풀면은 전체 영상이 리컨스트럭션 되기 때문에 이 센스 문제는 굉장히 인투이티브하게 말이 되는 문제고 똑같은 문제를 K-스페이스 즉 프리에 도메인에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풀었을 때 이 방법을 그라파라고 부릅니다. GRAPPA라는 그라파는 사실 술 이름이긴 해요. 그래서 그라파라고 부르고 우리 챌린지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한테 언더샘플된 그 엘리어싱이 된 이미지가 있고 그라파 리컨드 이미지라고 또 하나의 영상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존의 패러렐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라파란 방식으로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엘리어싱이 많이 풀어져 있어요. 엘리어싱이 없는 영상이에요. 대신 꽤 노이지한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영상은 적어도 엘리어싱은 많이 없어지고 노이지한 영상이어서 그것을 여러분의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일종의 이니셜 포인트가 어디냐를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보여주는 건 거죠.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면 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래파까지 설명을 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패러렐 이미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MR 쪽을 좀 더 설명해서 어떤 패러렐 이미징 방법 또는 이걸 딥러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피 챌린지!